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썸네일에 나와있던 그런 내용과 같이 우크라이나 휴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하반기 장세에 만약에 강력한 불장이 일시적이라도 온다면 그게 사실을 가져올 거는 우크라이나 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연준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한다는 뭐 어떤 얘기들이 하반기에 누그러질 가능성도 높고 경제도 다시 일시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100%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좀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마 스스로가 아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찔끔이라도 올라가면 제 기준에서는 지금 올라간 게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기보다 찔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찔끔 회복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바이가 약세장 속에서 FTX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신용을 확보했다. 요런 뭐 긍정적인 얘기들. 셀시우스 문제가 아직 봉합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세계의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데 딜로이트와 뉴욕 디지털 그룹이 기업의 비트코인 채택을 돕기 위해 제휴를 했다. 이것도 엄청 긍정적인 얘기죠. 다국적 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거대 회계법인인데 자 여기 이거 보시고 자 근데 6월에 딜로이트는 미국 소매 업체의 75%가 향후 2년 이내에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수락할 계획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올해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규제안이 분명히 나올 거고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규제안이 나올 거고 전 세계가 크립토판으로 변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미 여론조사가 끝났다는 거죠. 75%가 향후 2년 이내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BIS 이 뉴스도 되게 웃기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엊그저께인가 나온 뉴스에는 특히나 이제 IMF나 BIS가 이 CBDC의 효용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는 BIS가 중앙은행의 90%가 CBDC의 유용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거짓인 뉴스일까요? 기존에 전 세계 중앙은행은 중국부터 해서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엑센추어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라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한국은행도 카카오를 통해서 CBDC 구현에 관해서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거짓과 진실이었을까요? 근데 약세 흐름이 있었을 때 부정적인 뉴스가 막 나오면 대중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거기서 이제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자, 그리고 시민단체들 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아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서서히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6월 21일 오전 11시 38분에 국내 뉴스예요. 여기 시민단체들이 어디냐면 해외 단체가 아니라 국내 민간 단체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사실 한국에서부터 나온 뉴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뭐 유럽의 10개국 8,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35%가 전쟁 최대한 빨리 끝내야 러시아 응징을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22%.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부동층이 20%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론에서 전쟁 최대한 빨리 끝내야 아주 죽겠거든. 천연가스값 올라가고 오일 가격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모든 공산품 가격,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주 죽겠거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론 자체가 지금 그래요. 정치 권력자들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을 해서 계속
이 분쟁이 장기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가 서서히 지금 서방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6월 20일 날 서방 무기 지원 끊기면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무기 지원 끊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삽 들고 싸운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젤런스키도 뭐 한마디 더 떠가지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전 세계 여론이 그래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그렇고 여기 보시면 미국, 서방,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 고심, 영토 양보, 휴전 논란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가지고 디테일한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물가 급등세를 꺾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와 석유 증산 유도, 이와 연계된 이란 핵협상 복원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개별적인 사건 이슈가 아니라 전부 다 줄줄이 비엔나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지원을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바이든 대통령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 지원을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도 8월까지 반격을 가한 뒤 이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이에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대러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협상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반격 작전을 수행 중이며 8월 말까지는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라고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단만 보고, 이 한 문단만 보고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무드를 보면 아, 평화협상이 되겠구나. 휴전협정이 되겠구나. 이게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계속 계속 하락을 하다가 4일 동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다시 3%대 상승. 어저께 월가에서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 뭐냐면 폭락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장식을 많이 했었고 헤드라인 장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를 보실 때 어쩔 때는 그냥 정보만 흡수를 하시고 어쩔 때는 특히나 이제 블룸버그나 월가에서 나온 뉴스는 반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즐겨보는 인컴샤크인데 이 사람은 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1150달러 선, 지금 현재 뭐 1200달러를 뚫지 못한 현재의 형국인데 본인이 보기에 24일 전에, 자 그러니까 23일에서 24일 전에 1400달러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 이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알트코인 불장이 당장 올 거라고 저도 단언을 못 해요. 저도 단언을 못 해요. 근데 일단 1200달러가 중요한 아마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고 거기 돌파 여부에 따라서 1400달러 1차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970달러대에서 이제 매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900달러대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1차적으로 뭐 1차 이익분은 이익 실현을 하셔두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고, 추후 장세 변화에 관해서는 오늘과 내일 아마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미온적인 장세라서. 근데 저는 일주일 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그러진 않거든요. 단타놀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익절 해볼 분은 익절 하긴 하는데 전체 물량 갖다 그거를 다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 러시아 가스 공급 줄이자 유럽 줄줄이 석탄으로 희귀한다. 자, 6월 21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세가 어쩌느니 막 가장 많이 떠드는 게 사실은 유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죠. 이번 이 분쟁에 진짜 키를 쥐고 있는 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는 유럽과 서방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예요. 자, 이게 만약에 석탄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면 더 공해가 심각해지겠죠? 탄소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참 뉴스들이 가만히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국 위주의 막 엄청 좋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IMF나 뭐 아니면 뭐 전 세계 뭐 BIS도 마찬가지 세계 은행들도 그렇고 속속들이 뭐 어떤 그 지표를 발표하는 게 미국이나 서방은 좋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되게 많고 향후 30년까지 그런 견해가 많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뭐 브릭스 국가들에 관해서 좀 우위적으로 GDP, GNP가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지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미국 제재에 중국 반도체 자력 갱생, 고속 성장 기업, 탑20 휩쓸어 여기 나와 있는데 디테일한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전 세계 업체 중에 19개가 가장 많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정부 투자와 자국 제품 사주기, 전략이 주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중국은 끝났다. 중국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 위주의 어떤 그 산업으로 재편된 게 아니라 이들이 아마 중국 위주로 이미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닐까. 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뭐 드론에 관련된 거,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 AI에 관련된 거, 이걸 믿으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2030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한번 지켜보세요. 제 얘기가 맞으리나 틀려지나. 저는 2018년 이전서부터 사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2022년이죠. 자, 아직도 긴가 민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 발전하면 사실은 썩 좋을 게 없죠. 공산국가니까. 공산국가가 전 세계 키를 잡으면 썩 좋을 게 없긴 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글로벌 리스트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키워주겠다는데 지금 현재 입장이 그런 거고 골드만삭스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30%다. 2배로 상향. 그래서 지금도 사실 리세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 어느 순간까지는 뭐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찔끔찔끔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센스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1년 내에 8%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금리 인상도 그에 준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FED에서는 사실 뭐 빅스텝이다 막 이렇게 시장에 협박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 뭐 빅스텝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장에 압력을 주는데 결국에 주식시장이든 집값이든 경제가 폭망해서 붕괴가 돼버리면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해서 또다시 양적 완화라고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면 달러의 위상은 더 땅바닥에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마 달러의 마지막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아니고 아마 그게 내년 말부터 시작되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언제까지는 뭐 금리 인상을 뭐 하겠지만 하반기로 들어가서는 금리 인상의 중단과 미온적인 금리 인상, 예를 들어서 뭐 1% 하겠다던 거를 0.25%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9월달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지금과도 판이하게 아마 다른 시장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연준 의장이 증시 급락 직전 주식 60억 원어치 팔아치워 부적절 거래 논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지금 현재도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연준의 수장한테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연준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시간이 2023, 2024, 2025년 쭉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연준에 관한 어떤 그 발권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달러에 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축통화가 거의 근 100년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에너지는 뭐 XRP로 이동하거나 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굳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생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그렇게 분석을 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인컴 샤크 말고 마이클 반데 포페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도 뭐 보기에 23일 전에 자 2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 차티스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보고 바로 막 코인을 사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이죠. 근데 떨어지면 어떡할까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 부채까지 져가지고 흥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데서 돌파구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대출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변동성이 하루하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 그것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가용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라고 이제 전 항상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나 지금 뭐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뭐 마이너스 70인데 80%인데 막 이렇게 간간히 적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상장 폐지돼서 사라지는 코인들도 있었고 거기서 수익 난 코인들도 있었고 제가 왜 한 가지 코인에 몰빵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코인에 이제 다변화돼서 제가 왜 투자를 하냐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투자를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거고 또한 중요한 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코인 시장은 10배를 보고 100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투자한 돈에서 80% 90%가 까지면 여기서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욕심은 1000%를 원하는데 90% 까졌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금 회복이 딱 되잖아요. 본인이 투자한 원금 회복이. 그럼 거기서 이제 다 팔고 이제 떠난다고.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린다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내 직업이 내 자영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예측을 하시는 분보다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더 힘드니까.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사색할 시간이 없어요. 사색을 골똘히 못하면 미래에 관해서 여유 있게 생각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의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ETF까지 바라보시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OTC 심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ETF까지 뭐 보시는 어떤 그런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판단, 뭐, 인내심이라도 제가 이제 저번에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판단력이 없고, 정보 분석 능력이 없으면, 인내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많은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라이트코인이 벌어졌었던 일이,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있었고, 호라이젠, 뭐, 지캐시에도 있었고, 아마, 별의 별 뉴스가 다 나오고, 별의 별 일들이 다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자, 어쨌든 그럴 거라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 1달러 미치였다. 이더리움이. 자, 이때 저는 이더리움을 못 샀어요. 제가 2016년도 3월달 중순인가? 그땐가? 근데 이때 1달러였는데, 1달러 미까지 떨어졌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만 몇천 원까지 아마 10,000원 밑인가? 9,000원인가?
예, 그 정도 3월달인가 2016년 3월달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이 좀 약간 가물가물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기 딱 2달 전에 그러니까 2016년 초만 해도 제가 알기로 1,500원에 이더리움 매입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 기억에. 저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2022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2016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10,000개, 20,000개, 뭐 30,000개 가진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나머지 코인이든 성공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믿음이 상당히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은 좀 잡설이 긴데 2017년으로 2016년 중반에서 말기 2017년 초반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더리움으로 ICO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으로 코인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코인들도 이더리움을 주로 많이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그때. 그리고 해킹 사태도 중간에 벌어져가지고 폭락 사태도 있었고 별의 일이 다 있었죠. 뭐 이때만 해도 하여튼 뭐 비트코인도 뭐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중간에 뭐 여러 지금까지 오면서 별의 일이 다 있었는데 어쨌건 초기 지금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혼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아마 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뭐 지나가다가 제가 뉴욕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아실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이 이걸 보면서 중국은 이렇게 감시가 심한 나라다. 데이터 수집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생체 인식 경계는 무시되지 않고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안면 인식에 관해서 막 이렇게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한다. 감시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라는 거죠. 이거는 비단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로버트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의 송파구에 사는 누군가가 순위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홍콩에 사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 독일에 있는 뭐 누군가도 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아마 인지를 못할 거예요. 왜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른 세계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영상에서 얘기를 해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아요. 나중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그때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그때서야 이제 뭐 인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투 세이프라는 분이 며칠 전에 무슨 시장이던지 그러니까 하락세가 막 한참 있었을 때 이분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무슨 시장이던지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주기 전에는 부정적인 쪽이 더 많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은 무조건 긍정입니다. 화폐개혁의 시발점이니까 과도기를 겪어야 인정해 주잖아요. 일반 시장이 아니라고 할 때 인정하는 용기를 내시게요. 라고 좋은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 오투세오프님 말고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소개를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과도기이고 확실한 규제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숫자 갖다 장난 노름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서부터 10배, 100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코앞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받진 않으니까 받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보고 뭐 코인 사서 득본 사람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인 투자라면서 내가 투자한 코인이 망할 거보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나 자영업이 더 위태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나요? 2030년까지?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닐까.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2016년부터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업계에서 아니면 내가 할 업계에서 내가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거든요. 근데 저는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마지막 결정이 이제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자기 업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이나 후년을 몰라요. 아마 향후에 진짜 실제로 리세션이 다가오면 직장에서 아마 정리해고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당장만 보고 뭐 단정 짓지 마셔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